인생은요,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높이는 높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얘보다는 높죠. 얘보다는요, 낮아요. 자, 그러면 1억 비쌉니까? 서울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의 평균 중위가격 11억 정도 하죠. 그거와 비하면은 1억이 안 비싼 거죠. 근데 1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뭔가가 있어요. 그거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부분의 가치는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우주 비디오를 보다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냥 암흑이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속 1만 킬로로 계속 가잖아요. 그게 정지한 상태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면, 이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계속 1만 킬로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걸 모른다고? 그걸 어떻게 몰라?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로 움직이고 있대요.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물론 그건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지만 많은 부분에 따지면 좀 다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 기준은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기준이 생겨요. 경험이 기준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군생활이 빡셉니다. 왜? 거의 물론 싸이처럼 2번씩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하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군생활 할 때 야, 군생활 너무 날라란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이주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엄청 빡셌거든요. 전투경찰을 했었는데 저희 부대에 요거 했던 친구가 왔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빡세대. 빠따로 맞는 것도 원래 맞아봤고 경찰봉으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맞을 수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전경 다 없어졌어요. 저는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몇 대 맞긴 했었는데 근데 이때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거야.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요거는 과거죠. 궤변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험은 과거예요. 그쵸? 그리고 가능성은 미래예요. 가능성, 생각 이런 거죠. 아이디어 같은 거는 미래예요, 미래. 이 사이에 실행이 있어요. 자,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실행이 없으면 이게 좋은 기회인지 안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그죠? 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안 좋은 선택이었는지 실행이 없으면 몰라요. 저는 실행이라는 것이 이 가능성을 경험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가능성을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뭐예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과거를 가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과거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변화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 가능성을 변화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뭘 느끼냐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가능성이 확정되거든요. 과거로 바뀌는 순간. 이 기회라는 것까지 해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말이 많았으니까. 인생은 기준 싸움이다. 인생은 기준 싸움이고 기준은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실행을 통해서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만드는 것, 이 기회라는 것을 몇 개의 기회를 잡느냐, 얼만큼의 선택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편에는 이게 맞다면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고요. 요 아이디어를 하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경험이 과거고 가능성은 미래인데 미래를 과거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은 그렇죠? 그래서 과거는 불변이잖아요. 내가 잘하던 잘못하던 과거의 불변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결과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안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했을 때 난이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난이도가 낮아지기 위한 두 가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몇 개일까요? 답이 여기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같잖아요. 인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이죠. 인생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근데 x 플러스 y가 10이야. 이거에 기준이 없잖아요. 이 값을 만족하는 숫자는 무한이에요. 무한. x에다가 5를 넣었어요. y에다가 5 넣을 수 있죠. 근데 x에다가 내가 이걸 선택을 안 해. 왜? 가능성의 영역으로 놔두고 싶은 거예요. 5를 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수는 5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를 정해지면, 하나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뭔 얘기냐면 이거를 무한하게 놔두고 싶으니까, 가능성에 두고 싶으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를 쓰는 것 자체를 무서워한단 말이야. 숫자를. 거기다가 이 목표조차도 내가 없어. 그럼 여기다 내가 뭘 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목표를 일단 10으로 두면 내가 5를 넣을지 6을 넣을지 3을 넣을지 내가 늘 숫자가 너무 무한하단 말이야. 아니 무한하지 않잖아요. 10인데 아니지. 만약에 5.1을 넣으면 여기 얼마 넣어야 돼? 4.9 넣어야 되잖아. 그럼 5.12를 넣으면 5.112를 넣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아주 미세한 것들 때문에 내가 선택을 못한다니까. 이런 가능성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12가 들어가면 이 가능성이라는 영역으로 남겨두면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저하게 돼.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 순간 내 인생이 이게 정해지니까 다른 거 해야 될 것들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주저하고 있으면 가능성이 무한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행을 해서 불변으로 만들어야 돼요. 불변한 과거로 만들어서 이게 찍히는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게 9로 그냥 나온다고. 그리고 경험을 해야지 뭐가 생기냐, 이 기준이 생긴다. 경험을 하면 뭐가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10억에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10억에 사는 순간 그 다음에 11억에 거래되는 거는 얘가 비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다음에 9억에 거래되면은 얘가 싼 거야. 내가 비싸게 산 거야. 근데 내가 안 샀어. 안 샀으면 그냥 그 가격인 거예요. 내가 사는 순간, 여러분들이 주식도 사고 나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언가도 내가 실행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기준이 된다고요. 그 동네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게 돼.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을 30억에 샀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50억에 팔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30억 사서 50억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게 이 똑같은 거의 근처에 40억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야겠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30억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볼 걸, 이렇게 할 걸, 이런 거를 엄청 배운다니까. 이거를, 괜히 내가 여기 샀네. 괜히 이런 거 샀네. 이게 사고 나면 그 다음 것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니까. 근데 안 하면 몰라요. 안 하면 영원히 몰라. 모든 그 평가를 다 배우고 하려고 그러면 영원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 기회가 평가가 돼요. 이 기회라는 걸로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인생 난이도도 낮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에 대한 평가가 쉬워져요. 기회 평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져. 이게 어떤 여러분들한테 제안이 왔어요. 태어나서 첫 직장이에요? 아니면 첫 사업이에요? 첫 거래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받았어. 그렇죠. 여러분들 제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른다니까. 그게 그 사람의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누군가를 다른 제안을 들었을 때 이 제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분들, 어린분들 도와주는 프로젝트, 거기서 심사위원을 했어요. 근데 그 심사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첫 심사를 할 때 첫 번째 사람을 평가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 사람이 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아이디어 계획서가 첫 번째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은 얘보다만 잘하면 그 위야. 얘보다 잘하면 위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더 쉬워요. 왜? 지난 해의 합격자 선을 넘지 못하면 일단은 불합격 주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더 쉬워지고 그 다음 해 되니까 더 쉬워요. 계속해서 편차가 있을까. 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얘네는 다 떨어졌겠네. 이런 게 생기거든. 그럼 누구까지 살려야겠다. 그래서 뭔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지 그 기회가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경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여. 그런 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좋음은 잘 없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그걸 경험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기회라는 건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지 그게 좋은지를 알아요. 그 세계에 안 들어가면 그게 좋은지를 몰라. 저는 자전거를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무슨 자전거 몰라요. 근데 이거 300만 원에 판대. 이거 뭐 싼지 비싼지 아냐고.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세계를 관찰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림을 모를 때 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림을 모를 때 산 그림. 지금도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모른다고. 그럼 몰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해지고 기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만드는 방법 중에는 경험 외에도 관찰이 있어요. 근데 경험이 알 수 있는 게 100이라면 관찰로 알 수 있는 거는 10 정도도 안 돼요. 자, 이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왜 10밖에 안 되냐? 왜 10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나를 관찰한다 그래도 나에 대해서 10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도 나에 대해서 10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관찰만으로 10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딱 붙어서 그거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속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10을 알까 말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완전 달라요. 관찰이 10이에요. 그거보다 듣기는 1이에요. 누가 그랬대.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얼마를 했대. 전에서 듣는 거. 실제 하는 완전 다른 거예요. 경험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알죠. 누가 뭐 해서 엑시트했대. 그 고생했대. 아, 그거에 100배는 내가 생각을 해야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거에 100배는 힘들겠다. 내가 지금 느껴지는 거에 100배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 경험이라는 건 그래요. 가서 직접 본다고 해도 그거보다 10배 힘들어. 봐서 느껴지는 것에 제가 그 피해 게임 갔거든요. 피해 게임이라고 서바이벌 나간대. 진짜 개고생을 했어. 100이었어, 100. 근데 그 카메라 당기고 10도 안 돼. 막 잔해라고 막 패어 있거든요. 딱 갔는데 말도 못해. 막 진짜 땀나고 습하고 냄새나고 막 물 고여있고 말도 안 돼요. 거기다 씻을 시간도 안 주니 씻을 곳도 없어요. 거기 막 사람들끼리 있는데 땀 냄새 나고 진짜 땀 냄새뿐만 아니라 막 썩은 냄새, 음식물 막 썩은 거 있고 막 하여튼 그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경험이 100이었으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그냥 실행을 해보는 게 좋아요. 실행을 할 때 문제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시간, 돈이거든요. 근데 어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2개 중에 많은 걸로 요거를 실행을 하면 돼요. 돈이 많잖아요. 그럼 돈 좀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돈이라는 거는 회복이 되잖아요. 이자율만큼은 항상 회복이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내가 들어올 거면 그 실행해보는 게 이득이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거 실행을 해보면 되죠. 시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이제 실행해보자. 그래야지 그 다음 기회가 좋은지 어쩐지 아는데, 이거 시간을 넣어서 실행을 해보자 이러면은 청춘이 소중한데, 그쵸?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젊음을 써야지 소중하지. 젊음을 써야 소중한 거야. 그냥 누워만 있으면은, 그거는 누워만 있을, 그치? 누워서 쇼츠 보는 것이 소중함인가? 소중할 수 있죠.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치의 차이지. 하여튼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첫 방에 어떻게 성공해요? 실행하기 위한 건, 실행이라는 건 기준을 알기 위해서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기준을 잡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거 남의 기준이야, 남의 기준. 나는 다를 수 있어. 남은 어떻지만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많이 갖고 있는 거, 시간이나 돈 중에 더 많은 걸 넣어가지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옛날에 인생 진짜 안 풀리고 어떻게 살아도 답이 없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장을 갔어요. 야구장 갔는데 버거킹에서 내 순서가 2칸이 밀린 거예요. 원래 내가 2칸 전에 콜라를 딱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받은 콜라를 앞에다 딱 놓고 뭐 했냐면은,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안 먹을 테니까 빨리 환불하라고. 왜 내 앞에 온 사람 2명이 먼저 받아가냐고. 콜라 늦게 나왔으니까 콜라만 환불하라고. 햄버거 나 가서 먹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너무 부당하다.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거야. 자격지심이라는 게 너무 인생 안 풀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야구 경기 보면 재밌을까요? 야구 경기도 망쳤어. 하루 종일 망쳤어. 사람들 나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있는데 표정도 꿍해. 에너지를 옛날에 저처럼 쓰잖아요. 인생이 정체가 돼요. 왜냐면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허튼 곳에다가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팔 근육, 다리 근육이 기계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뇌에 대해서는 안 보이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뇌가 무한하다. 인생은 정신력이지. 더 노력하면, 더 애쓰면, 더 많이 내가 스스로를 탓하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가요, 우리 몸 신체 전체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기관이에요.
전체 인간의 체중의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마신 산소 있죠. 산소의 20%, 그다음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의 25%, 그러니까 영양소의 거의 20에서 25%를 얘 혼자 쓴다는 거야, 뇌가. 심장이 하는 혈액 있죠, 혈액의 15%가 뇌로 가고, 뇌는 특히나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근육은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대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냈을 수가 있는데, 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뇌는 재고가 없이 실시간으로만 쓰는,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으려면은 어때요? 연료 공급이 한 번도 끊겨서는 안 되는 아주 이 탐욕스러운 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부르는 활동, 이게 공짜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제일 비싸다니까. 우리가 비싼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엠빵을 한다,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내야 된다, 얘가 제일 많이 내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뭐 입을지 생각하는 사소한 결정부터, 아니면 복잡한 업무 보고서 작성하고 동료와의 미묘한 갈등 조율하고, 이 모든 순간에 뇌는 막대한 양의 포도당과 산소를 실시간으로 소모하는 유선이다, 뇌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비가 든다는 거를 인정 안 하면 그 다음부터 할 얘기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사소한 일들도 다 고치고 가야지. 아까 얘기했던 거, 야구장 있죠. 야구장에 너가 줄 2칸 밀린 거, 그거를 고쳐놓고 다음을 가야지. 그걸 잘못한 게 아니지. 거기서 아니야.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연료가 된다니까.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턱걸이 너 계속 할 수 있어? 아니면 푸시업 계속 할 수 있어? 못 하잖아요. 의사결정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육 피로처럼 정신 피로도 당연히 존재하죠. 이거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이 지은 책인데,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판사들,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이 판자잖아요. 이 판단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하루 동안 내리는 수천 건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시간대별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래 이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수의 죄질, 반성 정도, 이거를 당연히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떤 것에 상관관계 분석을 했더니 죄질이나 반성 정도와 가석방 여부가 상관관계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얘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상관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요인 A가 있고 요인 B가 있는데, A 요인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B 요인도 하나 증가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똑같은 단위로 갔을 때 우리가 상관관계 1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질이 1만큼 가벼울 때마다 가석방 확률이 1씩 올라갔어. 이러면 이게 1인 거죠. 반성 정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A에 들어간 것이, 이 B가 만약에 가석방의 확률이라면 A에 들어간 것이 죄질이 가벼운지, 그거나 아니면 반성 정도가 우수한지,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시간이라는, 시간. 너무 놀랍죠? 출근해가지고 오전 첫 심사 또는 점심에 휴식 직후 첫 심사, 판사들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분히 보충된 상태에서 가석방 승인율이 65%에 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음 휴식 시간 직전 가면 어떻게 돼요? 판사들의 판단력이 소진됐죠. 휴식 직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이 실험 결과로 우리가 이것이 결정 피로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의의 시작점이 된 거죠.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뇌 에너지가 고갈되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요? 가장 쉽고 안전하고 보수적인 선택, 즉 현상유지. 현상유지가 뭐예요? 이 0% 뭐예요? 가석방 불허. 자, 가석방 시켰는데 얘가 문제 저지르면 판사가 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석방을 아무도 안 시켜도 판사 입장에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 피로가 쌓일수록 안전하고 그냥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처음 출근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를 빠바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후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 졸리기도 하고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죠. 담배도 피러 나가고 자꾸 나가게 되고, 저녁으로 가가지고 더 소진되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런 비디오 보고 릴스 보고. 그 이유가 바로 이 결정 피로에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너무 많이 쓰면 판단력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의지력, 판단력, 자제력, 이거는 무한하지 않고 쓰면 쓸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야구장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생각에 관한 생각 첫 번째 책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두 번째로 그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이건 뭐 사실 굉장히 고전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인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했던 방식이 대박이에요. 4분면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여기가 이거는 긴급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중요도와 긴급성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죠. 여기는 중요하지만 안 긴급. 여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 여기는요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이거는 당장, 중요하고 안 긴급한 거는 이거는 날짜를 정합니다. 언제 할 건지. 이 행위는 이 아주 중요한 일을, 중요하지만 안 긴급한 일을 긴급화하는 거예요. 날짜를 딱 정해놓으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리고 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한 일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남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위임. 이건 병신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야구장에서 제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콜라 앞에 두 사람 더 먹고 내가 이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뭐 바뀌어요? 긴급하지도 않아. 근데 그때 나는 거기 변명하고 있는 거야. 쟤한테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제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지. 그건 걔 인생이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과거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후회가 너무 많이 되는 거야. 그 시간들을 날려보내지만 않았으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중요하고 안 긴급한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야구장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가 내 눈치 보고 아빠 화났어? 왜 그래? 와이프가 내 눈치 보고 나도 그냥 꿍해 있고 다 내 말 들어주니까 안 긴급하단 말이에요.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조금 더 안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 무너졌을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두 명 앞에 새치기 당한 것이 그것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에 무너진 것이 내 인격이 무너진 게 그게 그냥 표면적인 문제지만 그거를 까뒤집어서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저는 너무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었어. 야구장을 가는 시간을 내가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 이거 결정 피로가 존재한다는 거. 인간의 정신력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게 병신 같은 거였고, 두 번째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도 몰랐던 거죠. 이미 고갈된 상태로 간 거예요. 왜? 이걸 하느라고 중요하지만 안 긴급한 가족과의 야구장을 잡는 이게 떨어졌고, 근데 내가 붕괴한 거는 이 병신 같은 일 때문에 내가 붕괴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음료수 진상 사건은 이렇게 발생한 화재 의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미 그 유류 탱크 안에 유증기가 막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충분했으면 가볍게 웃어 넘겼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여기다가 너무 인생을 몰빵치고 있으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세상의 거대한 불의함, 부조리, 사회의 부조리, 나를 무시하는 행동, 자아의 붕괴, 막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 이게 인내심, 관대함 이런 거를 얘가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인내심과 관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게 보여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계획의 부재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인생을 다 채워넣으면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내심과 관대함이 이런 결정 피로의 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더 정리를 하면은 여유 있는 계획의 부재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계획의 부재는 악이다 라는 대담한 가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악하다는 건 본성이 사악한지 여부가 아니라 뭐냐면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계획이 없이 살면은 인생을 대응 모드로 살아야 돼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 계속 터지고 그냥 나 여기서 계속 뭐예요? 나 계속 다 예스 했어. 예스로 예스 인생 다 채웠어요. 예스 24야.
아니 인생을 계속해서 대응 모드로 살고 긴장 속에서 살고 이걸로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가득 채우면 인생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이거를 다 터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얘가 병신 같아서 그런데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펌프라고 알아요? 펌프? 옛날에 펌프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베토벤 바이러스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고수. 베토벤 바이러스를 한다는 거는 고수예요. 그죠? 잘하는 사람.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해요? 웃기지 마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뭔지 생각도 안 나. 그런데 그거를 다 맞춰야지 의미가 있지. 이걸로 베토벤 바이러스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악해진다니까. 수습하느라 급급해요. 열심히 안 사나? 더 열심히 살지. 더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더 망가진다니까. 페일 뜬다니까요. 이렇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우리 뇌는 이 CEO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전두엽 피질인데 여기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는 거예요. 시스템 1이었는지 2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미래 계획, 공감 능력 이런 영역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즉각적인 위협과 보상에 반응하는 원초적인 뇌가 조정관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과에 어떻게 돼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단기적인 쾌락에 쉽게 굴복하고 이게 무계획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 실패가 낳은 생리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생리적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은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여유를 포함시켜야 돼요. 여유를 포함하는 계획. 우리는 여유가 생기면 여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여유 안 생긴다니까.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도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런 걸 본다는 거는 술집에서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획 안에 여유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획은 1분 1초를 쪼개 쓰는 빡빡한 일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잖아요.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예산 파악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계획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계획을 세우려면 나의 내 에너지 총량을 알아야지 그 에너지를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출 계획만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나는 언제 에너지가 있고 어떤 활동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에너지 총량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있죠. 에너지가 아까 떨어지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아니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 뭐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 난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 중요한 얘네들 이런 게 생기면 아 에너지가 지금 앵꼬구나. 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저 핸드폰 저기 있는데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나 보조 배터리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핸드폰만 들고 가도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다가 핸드폰 앵꼬 나는 타이밍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 정도 가면은 보조 배터리 들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 바로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내 에너지를 파악하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언제 앵꼬가 나는지 모르니까 empty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 에너지의 방전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 이런 걸 했을 때 짜증, 분노, 화 이런 게 올라와. 그 뭐예요? 다 썼다는 거야. 그 전에는 괜찮아요. 그 전에는 괜찮아. 그리고 그거 써놓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뭐 했더니 이거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때 짜증, 분노, 화낼 때 원래 뭐예요? 내 파일럿이 지금 졸라 본능적인 파일럿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른 애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원래는 짜증, 분노, 화가 올 때 지금 이거 부당하다고. 지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하지 말고 이거를 기록을 남기라고. 기록. 마치 좀비로 변하기 직전에 미드 주인공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쓰는 거야. 화를 안 내고 나는 팀장 회의를 마치고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없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팀장 회의가 나한테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를 남들에겐 보여주지 마세요. 성격 파탄자처럼 보이니까. 자기만 그때를 기록하는 거야.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화가 났지, 짜증이 났지, 그리고 그 직전까지 난 뭘 했지. 이 기록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내 시스템 1이 나의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뇌가 폭주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언제 빨간불 들어오는지, 나의 에너지 배터리가 언제 방전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제가 핸드폰 배터리 언제 다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쓰다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용량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해본 거야, 살면서. 그래서 뭐예요? 이 에너지 총량을 파악을 해야지 내가 여유를 포함한 계획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완충지대, 포함된 계획.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올라가냐면은 1번 퀄리티가 올라가요. 작업 퀄리티가 올라가요. 왜? 시스템 1에 의존한 판단을 안 하게 되니까. 그죠? 작업 퀄리티가 올라가고, 두 번째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생겨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일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든 뭐 내가 방전될 때까지 하든. 근데 여러분들 밑에 직원이 생기거나 동료가 생겼으면 그들이 행복해한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 자기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중요한 일은 내가 에너지 좋을 때에 배치하고, 계획 중간에 의도적으로 비워놔요. 의도적으로 비워놔. 내가 만약에 회복을 안 하면, 퀄리티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한계라는 거죠. 그게 나야. 그때 휴식을 넣어놔요. 아니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과 동시에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버퍼를 남겨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여백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계획하면은 당연히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변수를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버퍼가 없이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버퍼가 없으면 붕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결정 에너지가 우리 뭐예요? 에너지 총량이 있다. 그리고 내 총량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수준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 총량 자체를, 그 계획을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양 그만큼만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에너지 총량을 그러면 이거 자체를 늘리는 방법 없나? 여기까지 우리가 당연히 의문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매일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요, 사실 그날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뇌의 기초 체력, 결정 에너지의 총량을 키우는 거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정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차피 유튜브 보는 김에 그런 거죠. 사실 뭐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읽은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범주는요, 첫 번째는 신체 기반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뇌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 그죠? 그러니까 당분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혈당을 다음 식사할 때까지 계속 완만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뇌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우리가 그냥 핸드폰 배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게 그거예요. 그 사실 맛은 없는데 뭐 현미나 통곡물 이런 걸로 혈당을 계속 완만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이런 신체적 기반, 많이 자는 거예요. 수면이 몸을 쉬는 게 아니고 뇌가 낮 동안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래요. 신경세포도 복구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은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 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 피로가 빨리 오는 거예요. 충전기를 꽂지 않은 핸드폰은 결국엔 방전되게 됩니다. 충전기를 꽂고 7시간, 8시간은 완충을 돌려야 된다. 보세요. 이만한 로봇이 있는데, 자동차도 7시간 완속 충전을 하면은 자동차도 하룻밤 내내 꽂아놔야지 이게 충전이 되는데, 이 정도 퀄리티를 움직이는데 내가 그렇게 안 잔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당연히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원활하게 되잖아요. 이게 판단 계획 조절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 피질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해가지고 인지 기능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예요. 10분만 달려도 인지력이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10분 달려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분씩만 달리기를 해도 인지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신체 기반 1번 에너지 공급, 2번 수면, 3번 운동.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 기반 훈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그 다음 운동해가지고 에너지 공급시키는 혈류량을 잘 만들었다면 이게 기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이게 명상입니다. 명상. 저는 돈 번 부자들이 명상을 한다길래 이걸 왜 할까? 근데 이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거 있잖아요. 딱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빡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조종관을, 야, 너 아니야, 너 내려와, 내가 탈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어떤 의도적, 그러니까 그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는 매뉴얼을 만든 거고, 의도적으로 내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그 훈련이 이거래요. 저는 사실 아직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과 비슷한 상태가 언제냐면은, 저는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수영을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영을 할 때 제가 숨이 가쁘잖아요. 숨이 가쁜 나를 바라보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물이 꿀렁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거죠. 내 마음의 불안이 어디 있지? 내 화가 지금 어디에 있지? 무엇부터 시작된 거지? 저는 여기서 많이 이런 효과를 거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의지력 단련이에요.
이것도 운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하는 단계 있잖아요. 포기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 시간 동안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건 내가 본능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성에서 본능으로 옮겨가.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 떠올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감정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를 할수록 정신 기반의 에너지들을 단련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략적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전략이죠. 우리가 배터리 오래 쓰려면 뭐 해요? 안 쓰는 거 끄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효율을 올리고, 마찬가지로 신체 기반이랑 정신 기반 뭐 훈련을 하던 뭐 이런 것들을 해도 내가 효율화를 시키게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은 에너지를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일어나가지고 입 닦고 씻고 내가 머리부터 씻는지 뭐 발부터 씻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를 습관화시키고 자동화를 시키면 사용하는 에너지,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이 에너지의 빵꾸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는 스트레스 상태일 때 어떻게 정상 상태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그 키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사람은 좀 걷거나, 어떤 사람은 책을 보거나, 어떤 사람은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뭐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한 이 시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 앞에서 달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깎아먹는 거야. 이 에너지의 총량을 늘리는 거는 이 중에 어떤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가지 분야가 안정적으로 이런 신체 기반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정신 기반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랬을 때 에너지 탱크가 더 커지게 되고, 우리 이 계획표에 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논리에 동의한다면 여유를 계획표 안에 넣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는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원만 더 공급하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전원을 더 많이 공급하면 더 많은 출력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작물을 심었다고 봅시다. 작물이 더 어떻게 보면 인간에 가깝죠. 이런 생물에. 이 땅에다가 더 많은 물과 비료를 갖다 붓는다고 해가지고 잘 자라나요? 아니에요. 관찰이랑 이해. 그 다음에 물 계속 주잖아요. 이거 뿌리 썩어요. 땅을 건조시켜야 될 때도 있고, 물을 적셔줘야 될 때도 있고, 이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 관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싹을 키우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관찰과 이해가 필요한 거죠.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언제 햇볕을 쬐야 되고, 언제 주변에 나는 이런 잡초들을 뽑아줘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아니라 전반적인 페이스 관리가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 페이스 관리라는 건 뭐예요? 휴식과 회복, 그리고 여백, 이런 것들을 계획표 안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침범당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유한하다, 내 한계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내 에너지를 파악하고 그 한계 내에서 최상의 나를 피워내는 기술인 거죠. 스스로를 학대하는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인풋을 넣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현명한 정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60억 원 정도의 매출, 누적 매출 740억 원. 저희 회원들의 성과죠. 그냥 주부에서 시작해서 몇 억씩 파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주부 출신인 분들 중에 절대 성공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강의를 250강을 넘게 찍었어요. 그리고 매일 쇼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공동구매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목소리가 이 상태가 됩니다. 제가 최근 한 달을 그냥 풀로 달렸어요. 아니죠. 최근 한 달이 아니죠. 거의 최근 한 반년 정도, 여러분들 40대가 넘잖아요. 풀로 달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낫질 않습니다. 몸이 낫질 않아요. 나으면 뭔가 해야지. 낫질 않아서 그냥 다시 서게 됐습니다. 여튼 그거예요. 주부로 시작한 분들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부로 시작했는데 안 되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90%는 달성이 돼요. 수익화가 돼요. 그 중에는 몇 억씩 파는 분들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의 반대가 심하거나, 두 번째, 뭔가 가정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주부 중에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인 중에서도 몇 천씩 버는 분들 많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분도 직장인인데 요 정도 기간에 이만큼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직장인 중에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겸업금지가 강한 곳 절대 안 됩니다. 몰래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3달 안에 그만둡니다. 왜냐면 하면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떠요. 그냥 중간에 걸려요. 네 번째, 야근이 거의 매일 있다. 이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를 배운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당연히 거기다가 시간을 넣어야 돼요. 이게 하루에 몇 시간 넣어야 되냐? 하루에 2시간은 넣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슬렁슬렁 한다 그래도 2시간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을 베이스부터 배워가려면 이만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PT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을 제외하고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이 경우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자, 신청한 분들 중에 30주가 지나잖아요. 대부분 수익화가 됩니다. 대부분 수익화가 달성이 돼요. 근데 중간에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로 안 됩니다. 집안이 너무 지금 휘청이고 있어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경업금지가 걸려서 야근이 매일이라서 내가 강의만 보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은 진행이 어렵죠. 가족이 반대하는데 그러면 가족들한테 아니면 회사한테 저희를 나쁜 곳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안 오는 게 서로 좋다는 얘기예요. 저희 지금 오늘 12월 19일 기준으로 대기가 1,400명이에요. 지금 현재 대기가 1,400명이고 저희 현재 회원이 3,500명입니다. 전체 회원이 3,500명인데 대기가 1,400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계속 계정 강의를 하고 있고 수익화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제외하고 실제로 하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 처음에 한 3개월에서 4개월은요. 여러분들이 뭐보다 돈을 못 버냐면 배달 알바, 대리운전 저런 거 있잖아요. 일회성 어떤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적게 벌 거예요. 왜냐하면 제로 베이스부터 기반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5번째로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5번째 이 개념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 PT로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상방이 열린 소득이라고 썼어요. 상방이 열린 소득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벌수록 더 벌 수 있다는 거고 위로 벌 수 있는 맥스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과 소득의 관계가 1대1이 아니다. 시간과 소득의 관계가 1대1이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은 뭐 2대1이 된다는 건가요? 2대1만 되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1시간만 넣어도 여러분들의 늘 수 있는 그 시간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상방이 열린 소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방이 열린 소득이 아닌 1대1 교환에 익숙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초반 구간을.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요. 당연히 비즈니스 PT를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요. 단기간에 큰 소득을 올리는 분들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성과를 내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가 아니라 지원. 가족들이 내가 유튜브 만드는 걸 재미있어 해. 가족들이 같이 즐겨. 그래야 됩니다. 가게가 휘청이지 않고 가게가 안정적이에요. 가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갑자기 막 무슨 일이 막 터지고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가정이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유튜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경업금지가 아니라 너 기회 되면 너 한번 해봐. 야근이 거의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야근이 예고 있는 야근이야. 예고. 일이 몰릴 때가 있죠. 당연히 직장 생활하면 일이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매일 몰리면 그게 야근이에요. 그 야근이 아니잖아요. 그 계속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러면 잠을 줄여야 되는데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상방이 열린 소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 성장을 볼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존에 제가 VOD를 이런 강의 비디오를 20만 건 이상 팔았어요. 클래스 101에 보면은 제 강의를 수강한 사람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 한 곳에 20만 건이 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 VOD는요, 이게 아니어도 기존 VOD는 그 강의를 수강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방법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될 놈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지. 인터넷 강의는 될 놈만 되는 거야. 그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 포르노, 그냥 보기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인정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제가 나라까지 갔잖아요. 제 수강생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가 수강생을 초대해가지고 와 너무 잘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 이것까지 내가 한번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까지 책임을 져보자. 그래서 성공 결혼식을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학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아, 그거 학생 문제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배우는 사람 문제지? 아니었어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5가지 문제만 아니면 누구나 된다는 거예요. VOD를 던져주고 그냥 수익화를 만들려고 하는 자체, 아니면 어떤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방법상의 문제였다. 그래서 비즈니스 PT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1대1로 트레이너가 붙어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1주차 때는 0%예요. 1주차 때 수익화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시면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밑으로 내리면 어떤가요? 40주가 지났을 때는 90% 이상의 이용자가, 그쵸? 수익화가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89% 이상이 수익화가 돼요. 과제를 그냥 수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제를 내주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 과제가 너무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는 사람은 그냥 믿고 쫓아오면 돼요. 그걸 누구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0주차 강의를 들을 텐데 0주차는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환불하면 100% 받을 수 있어요. 0주차를 딱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은 아, 여기서 배울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곧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커리큘럼으로 100억 이상을 찍는 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 이상 벌고 있다면 그냥 자기 방법으로 하세요.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초반 성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도 저희 수업을 들었어요. 저희 교육 방식을 듣고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방송국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듣고 적용하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굉장히 성과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조회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조회수가 아닌 수익 구조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조회수는요, 될 놈 될이에요. 조회수를 아무리 가르쳐줘봤자 조회수가 여러분들 혼자 하면 100뷰 나오거든요. 100뷰. 그러면 배우잖아요.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게 100배 잘하게 돼요. 원래 100뷰 나올 사람이 1만 뷰까지 뽑아. 평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1만 뷰 나오면 얼마 벌까요? 쇼폼은 아예 거의 못 번다고 보면 되고, 쇼폼은 그냥 돈이 안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롱폼도 1만 뷰면 얼마 벌어요? 뭐 한 2만 원? 여러분들이 주에 한 편씩 만들어가지고 1만 뷰짜리, 아니 10만 뷰짜리 만든다고 해봅시다. 10만 뷰. 10만 뷰 곱하기 5편 만든다고,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도 채 안 나와요. 그쵸? 뷰당 이 정도 나온다고요. 100만 원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뷰에 100만 원, 2원씩 받았을 때죠. 50만 뷰니까. 많이 나오면 500만 원. 10원씩 주면. 근데 10만 뷰짜리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수익 구조가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수익 구조가 붙은 채로 이걸 나오잖아요. 그러면 5억 원이 돼요. 내가 수익 구조를 붙인 걸 롱폼을 10만 뷰를 5개씩 뽑는다? 5억 나온다고. 자, 제가 청소기 많은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청소기 컨텐츠 1.9만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 컨텐츠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손절당한 가구로 깎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조회수 얼마 나왔나요? 조회수 2만 회. 조회수 2만 회예요. 이거 얼마 벌었어요? 2만 회인데 4만 9천 원 벌었어요. 그쵸? 1.9만 회가 아니고 2만 회네요.
49,000원, 5만 원 벌었어요. 뷰당 뭐 2.5원이죠. 사실은 2.5원. 예. 2만 곱하기 2.5 하면 얼마예요? 5만 원이니까. 뷰당 2.5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5만 원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청소기. 청소기 얼마 팔렸는지 아세요? 청소기가 3억 팔렸어. 3억. 여기서 제가 마진이 20%였습니다. 저한테 떨어지는 게.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이런데 조회수만 쫓는다고? 6천만 원이 5만 원대 5천만 원이라고 할게. 5천만 원. 5만 원대 5천만 원. 1000배 차이예요. 조회수로 벌겠다고? 1.9만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치예요. 2만 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치예요. 제가 잘해서 만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회수가 아닌 이 수익 구조가 인생을 바꾸는 경우는 제가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조회수로 인생 바꾸는 사람은 정말 슈퍼스타가 돼야지 바뀔까 말까요? 한 10명 되나? 침착맨, 슈카. 아니, 그분들도 수익 구조를 붙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데 연간 한 2억 원 정도를 벌잖아요? 그럼 인생 충분히 바뀌어요. 월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면 그게 세전 2천만, 뭐 세후로 어쩌고 막 그걸 다 떠나서 한 나한테 남는 돈이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조회수로 달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회수당 2원이라고 치면은 1000만 뷰 나와야 돼. 2천만 원 벌려면 1000만 뷰 나와야 돼요. 조회수를 달성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붙어 있으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회원이 3,500명인데 지금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이에요. 누적 매출 얼마예요? 720억이 넘었습니다. 회원 매출 뻥 아니야? 뻥칠 수 있죠? 저 뻥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제가 이 짓을 안 하죠. 제가 비즈니스 PT에서 돈을 벌었어요. 비즈니스 PT에서 번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안 썼어. 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프라이머라는 우리나라의 1등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요.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는 비즈니스를 키워주는 회사야. 비즈니스를 투자해가지고, 초기 비즈니스에 투자해가지고, 다음 더 큰 경영진도 소개해주고,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게, 이 사람이 엑시까지 갈 수 있게 같이 타서, 그 회사에 타서 가는 그런 펀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을 싸들고, 프라이머의 그 권도균 대표님이 누구냐면, 일단 이 프라이머가 우리나라 1등, 진짜 제일 좋은 엑셀러레이터고, 여기에 권도균 대표님 뭐냐면, 여러분 이니시스 알죠? 결제회사. 그거 창업하고 엑시트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랑 권도균 대표님이랑 당근에서 지분 가지고 있다가 엑시트하고 나온 노태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랑 저 이렇게 셋이서 운용하는 펀드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프라이머 크리에이터 펀드입니다. 이 펀드 투자 아이디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저는 비즈니스 PT에서 회원들 매출이 성장하는 걸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번 돈을 다시 투자해서 이분들 더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은 이제 이분들이 해주겠죠. 나머지 한쪽은 이제 이 두 분이 담당하는 쪽이겠죠. 기존에 뭐 어떤 크리에이터들을 데려가지고 하는 그런 뭔가를 또 하겠죠. 저희 그 회원들의 매출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제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로 이 매출이 진짜기 때문에 저희가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 회원들이 엑시까지 갈 수 있는 펀드 조성.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청소기 있죠, 청소기. 야, 청소기 그거 주원규 너니까 그 가격에 그거를 해오지. 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3,500명이에요. 이 3,500명의 월간 매출이 50억에서 70억 정도 찍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이 아니고요. 회원들의 매출이에요. 저희가 그만큼 못합니다. 저희 그만큼 못해요. 회원들 합계가 훨씬 더 크죠. 훨씬 커요. 취미부터 엑시트까지 모든 과정을 도움드리는 비즈니스 PT에서는요, 더 놀라운 프로젝트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업이 없어도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비즈니스 PT가 만드는 매출은 어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매출보다 높아요. 1인으로 따졌을 때. 그랬더니 지금 소싱 협업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매출이 작을 때는 잡기 어려웠던 브랜드 밸류 높은 제품들 있잖아요. 진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샤크라는 청소기를 팔았었는데 그 판매 기회가
저희 회원들에게 고마진으로 갈 수 있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조율을 할까? 이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컨택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하고 혜택이 회원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PT에 오게 되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판매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규모의 경제로 상품만 있냐? 규모의 경제. 두 번째는 서비스 협업입니다. 아니, 나는 상품 판매하는 채널 안 할 건데? 나는 병원 같은 거 병원 마케팅 할 건데? 나 병원 알리고 싶은데? 나 건강 관련 정보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 강의할 건데? 그런데 그분들은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자기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마케팅과 컨텐츠 만드는 거를 중심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출을 다 찍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 의사 선생님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서비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그 협상력을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 전문가나 강사와 협상하고 여러분들 채널에 결과받는 회원분들과 연결해 드리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거는 26년 3월 정도에 도입이 될 겁니다. 바로 상품과 서비스를 총망라하는 규모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들어왔던 회원들은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얘기 드리는 720억의 매출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게 쏟아지고 있다고요. 제가 어떤 광고회사에서 초대를 해서 갔어요. 1층에 제 사진이 박혀 있어요.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거기 회의실 올라가는데 대표이사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니까요. 제가 진짜 뭐 180만이고 190만이고 찍고 막 그랬을 때도 그런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데서는 어떤 대리가 저한테 보낸 메일로 제가 주고받고 했지. 이 파워를, 이 공동체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비즈니스 PT 들어오면요. 왜냐하면 매출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는 매출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로 뭐 있습니까? 광고. 광고 얘기 드렸었죠.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회사 그룹이 있습니다. 탑티어 그룹이 있어요. 제가 어떤 데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광고 수주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채널이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조회수가 낮아. 문제가 광고 단가를 못 받는 게 조회수가 낮은데 매출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회원분들한테 매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의 영업 자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광고 영업해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널 규모 대비 받을 수 없는 광고들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거 상품 같은 경우는 2월에서 3월 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서비스가 3월에서 4월, 광고가 5월쯤 도입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순차로 해요? 저희도 사람이 없어요. 하나씩 시스템을 하나씩 만드느라고. 매출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어떤 업체가 회원을 위해 이런 일을 해주려고 할까요? 협상을 위해서는요, 수많은 데이터를 공개해야 돼요.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밌는 소식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 비즈니스 PT 회원분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달에 얼마 주면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프라를 돈을 얼마를 내면 구할 수 있을까요? 500만 원짜리 한 명 뽑으면 이거 해줄 수 있을까요? 전혀 말이 안 되죠. 밸류가 없는 크리에이터 한 명, 애초에 시작하는 한 명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빠르게 초고속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펀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엑시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준비를 한다. 강의파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 생각엔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갈 때까지 강의를 계속 또 찍고 다시 리뉴얼하고 잘못된 부분 찾아가지고 수정하고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은 들 거예요. 5명으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해보자면. 그 500만 원씩 5명 하면 2,500이잖아요. 월에. 근데 비즈니스 PT에 들어오면 이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에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지금 2026년 얘기니까 이게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얘기니까 천천히 해야겠다. 그때쯤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하시려면요. 지금 신청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저희 대기가 1,400명.
뿐만이 아니라 이 규모의 경제가 이게 상반기에 진행되는 거고 26년에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이거는 요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사입니다. 행사. 브랜드 런칭이나 대한민국 최고 클래스의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에 이 비즈니스 PT에서 우수한 회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거 간다고 이거만큼 돈이 안 돼요. 이거 간다고 돈이 됩니까? 이거 돈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셀럽 느낌, 셀럽이 진짜로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캐릭터에 달려 있어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셀럽을 만들 수 있다면 JYP에서 나와가지고 JYP의 모든 그룹이 다 흥해야 될 거야. 이게 만약에 무조건 되는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캐릭터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느낌, 그거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에 우리 중에서 가장 이 셀럽에 가까운 사람들을 좀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두 번째, 행사와 이 비슷하게 또 뭐 있어요? 출판. 이 셀럽 되고 개인 브랜드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여전히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신청을 통해서 이거는 모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가 되는 거고 요거는 모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출판사에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들을 보고 분석을 해서 제가 별명이 뭐예요? 책팔이잖아요. 출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출판사 여러 곳과 좀 이거는 동시에 협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방송 견학. 이거는 실제로 방송 출연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저희가 아직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엔터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역량이 좀 낮아요.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공파리 중에는 높은 편이에요. 강의파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사실 SBS 미디어넷 PD 출신이잖아요.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이번에 또 KBS에서 방송 하나 찍었거든요. 방송을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 기획 유튜브 기획물들 아니면 실제 방송들이 어떤 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원고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유튜버로서 다음 레벨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다음 레벨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밀렸어요. 이건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누군가가 여러분들 직원 누구 뽑아가지고 이거 준비하도록 시키면 걔 돈 얼마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명이서 할 수도 없고 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봐요. 이것도 1,000만 원. 이거는 한 3,000만 원. 인건비로 생각하면 펀드 투자 기회 이런 것도 이것도 한 얼마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월에 얼마 내야 돼요? 비즈니스 PT 할 때? 한 4,000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품, 서비스, 광고, 크리에이터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수익화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과 수익,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까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만 있으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회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뭐가 생겨요?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상력이 더 올라가. 여러분 무조건 제일 큰 데 가야 돼요. 이런 거는 작은 데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이 세계는 이미 이 강의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저는 강의 파리를 VOD 시절부터 했잖아요. 관리형의 시대, 관리형도 벌써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PT 회원 수와 퀄리티가 계속 증가할수록 성장할수록 회원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가져가는 그 다음에 이거를 벌어가지고 제가 배당을 받으면 또 이 펀드 규모가 더 증가하는 굉장히 선순환 사이클을 만든다는 거죠. 저는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요. 좀 재수가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사실 이 비즈니스 PT를 하기 전에 나락가기 전에 제 삶을 다 세팅을 했어요. 비즈니스 PT는 저한테 보너스 게임이에요. 더 재밌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숨만 쉬어도 한 달에 3,000만 원 들어옵니다. 건물이 3개예요. 그 외에도 자산들이 더 있죠. 작년에 배당 소득만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펀드 조성을 한다? 펀드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힘을 합쳐가지고 비즈니스 PT라는 이름으로 뭉쳐있을 때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된다고요. 비즈니스 PT가 여러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를 활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에 비즈니스 PT 일원으로 꼭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 레버리지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교육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졌어. 너무 비싸졌어요. 저 정도의, 저는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유튜브 채널을 너무 많이 키웠고 그 결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든 채널들을 저희가 키웠어요. 수많은 채널들을 운영했고 지금도 수많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을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강의도 나가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180만까지 키우고 그 채널을 20억에 매각했어요. 클래스 101에서 제 강의 수강생이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MKYU나 여기 비즈니스 PT, 그 전에 아크해주나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했던 강의들을 합치면 3, 40만 명은 될 거예요, 수강생이. 그래서 거기다가 저를 방송 영상을 전공했고 실제 한국경제TV 보도본부 PD였고 SBS 미디어넷 사업팀에서도 일을 했었죠.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유튜브 1세대라는 얘기도 듣죠. 제가 만약에 유튜브 강의를 그냥 요즘 시세로 VOD를 판다면 한 3, 400만 원은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한 달에 한 주에 5강의 VOD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강의까지 해서 6강의 기본으로 나가요. 그럼 한 달에 4주라 했을 때 24강이 여러분들한테 기본 나간다는 거예요. 이 24강 한 세트가 이미 3, 400만 원의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썸네일 강의를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 썸네일 강의의 가치가 있어요. 글쓰기 강의, 원고 강의를 그렇게 들었다? 원고 강의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화 부분을 들었다? 클릭률 부분을 들었다? 알고리즘 부분 들었다?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강의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3천만 원에 1천만 원에 그래 내 강의는 좀 싸게 해서 300만 원이라 하죠. 그럼 얼마나 4,3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는 수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협상하고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팀의 인건비는 안 넣을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습한 결과들이 모여서 그걸로 정말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엔진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GPT, 제미나이, 그록 이런 지금 현재 있는 모든 AI를 여러분들이 거의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월결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월결제 없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럼 제목을 어떻게 디벨롭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채널에 대해서 영상 15개 이상만 있으면, 보통 제로베이스에서 들어오면요, 이 영상 15개를 여는데 한 주에 하나씩 올린다고 해도 한 30주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썸끝이라고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어떤 썸네일을 선호하고 어떤 도입부를 선호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AI 모델을 몇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럼 제목만 만들어주냐? 아니요. 도입부도. 도입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AI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회수가 아주 대박이 나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벨롭하면 평균 클릭률 7.7%, 그러니까 7% 후반대의 썸네일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만 충분히 주면, 어떤 썸네일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만 충분히 주면, 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 GPT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그게 나오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훈련을 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 데이터가 쌓일수록 여러분들 채널에 굉장히 핏한 것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제가 뇌피셜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얘가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의 영상이 올라갈수록, 과제를 더 수행할수록 얘가 더 정교하게 작동이 가능해져요. 기술적인 부분은 다 지우고 AI 구독 비용만 따져도 AI 종류별로 다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제목 디벨롭 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예요? 2.5% 플래시, GPT 종류별로 다 있죠. 클로드, 소나, 그록, 소네트, 제미나이 3 프로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회원분들은 이거를 따로 구독을 안 해도 회원분들이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술적인 부분 지우고 AI 구독 비용만 따져도 10만 원은 훨씬 넘어가잖아요. 실제 이런 서치하는 기능과 채널 분석하는 기능까지 이런 기능까지 다 활용을 하려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겠죠. 실제로 이 서비스 자체가 다른 외부의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쓰려면은 한 20만 원 돈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골드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만 원짜리. 근데 이거를 그냥 쓰려고 해도 월에 20만 원 내야 돼. 그럼 이것만 해도 20만 원. 소프트웨어. 이거 20. 그쵸? 월에. 그 다음에 서비스, 강의, 소프트웨어까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1:1 트레이너까지 제공이 된다고.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채널을 0에서부터 키워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고 피드백하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울 트레이너가 여러분들한테 붙게 돼요. 이 트레이너는 컨텐츠 관리 시트라는 것이 있어요. 컨텐츠 관리 시트가 뭐냐면 컨텐츠 관리 시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이 얼마가 나왔나요? 260만 원짜리 팔아 15명에서 3,900만 원 나왔죠. 근데 그 밑에 그렇죠? 1,9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조회수가 몇 개예요? 조회수가 키 컨텐츠 조회수 15개예요. 그중에 12개고 그중에 유료 고객 5명 돼가지고 1,600만 원. 이거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아니에요. 1,000회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 뚫는 것, 이 뚫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뚫는 작업. 이게 부족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핏하게 맞춰서 실제 수익화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의 컨텐츠 관리 시트와 강의 내용 이 두 가지에 입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게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화, 채널 성장 이런 게 나오면 그들의 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나중에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됐을 때 펀드 심사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이 펀드 심사를 받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의 의견도 반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실한지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실제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과제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매출의 성장성은 있는지,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지 아니면 때려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종 참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회원들이 어떤 상태인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색, 수행도가 떨어지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런 상황판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각 센터별로 트레이너들은 자기한테 속한 거를 보고 그 센터장들은 전체 센터의 상황을 살펴봐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독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도 실패한 분들이 여기서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강의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관리, 1:1 피드백의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의 문제입니다. 강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오프라인에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건 차원이 다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강사가 모자르냐? 아니요. 저도 강사로서 훌륭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1타 강사예요. 이쪽 세계에서는. 근데 제가 했어도 VOD만으로 했을 때 완강률이 3%가 안 돼요. 완강률이 3%가 안 돼요. 그러면은 끝까지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비율은 3%보다 무조건 작을 거 아니에요. VOD만으로 했을 때 그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보고 빨간색일 때 연락하고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이거 좀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지 달성이 돼요. 거기에다 당근까지 다 넣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움직여요. 안 그러면 안 움직여. 강사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예요.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예요. 서비스, 강의, 소프트웨어, 투자 유치 기회, 고마진 상품이랑 뭐 서비스 협업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사, 출판 이런 거기에 핵심 1:1 트레이너까지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고정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5강이 무료로 제공이 돼요. 거기에 더해서 결제를 하시면 1회 오프라인 세션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100% 환불해드려요. 오프라인 내가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100% 환불. 아마 여러분들 대기가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대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1,000명이 넘게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가서 대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1,000명이 넘게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기를 해놓는 것이 나중에 그때 대기를 해놓을 걸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고정 댓글 링크 가시면 또 저희가 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해서 그다음 위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거기 가셔서 선배들의 성과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